353번 설명하겠습니다. 조건 P가 있고 조건 Q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제는 뭐냐면 어떤 실수 X가 P이고 Q가 되는 것이 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Q는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K이고 2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Q를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K거나 X 마이너스 2 이게 그거나 같다. 자, 그럼 K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K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K가 2보다 크다든지 작다든지. 여기 2가 있으면 K가 2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거나 K는 2보다 K가 아니라 X는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K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K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이 가능합니다. 순직선을 표현을 해보면요. 집합 Q는 4 이상 7 이하이기 때문에 순직선에서 여기가 4고 여기가 7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적음되고 이 조건에서 보면 2는 한 여기쯤 있겠죠. 그럼 K가 이렇게 가고 그런데 집합 Q가 충분히 P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K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 P를 충분히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K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K는 범위는 2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조건 2보다 커야 되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여기서 요거겠네. 그럼 여기 K를 생각하면 2거나 3이거나 4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 잠깐 놔둬놓고 쌤 또 여기서 일단 잠깐 설명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서 K가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4하고 7이니까 약 색칠하고 그럼 요 범위가 P니까 K는 2고요. 2를 색칠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충분히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시키면 K가 이쪽으로 작아야 되니까 K는 2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돼야 되고 이게 K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1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K는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1하고 3하고 답은 4야 되는데 조건이 없죠. 근데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왜 모든이 아니라 어떤일까요? K가 여기 있으면은 충분히 다 P를 받아들일 수 충분히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 K가 있어서 이렇게 간다 해도 P를 어떤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실수도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는 실수가 한 개라도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K 범위가 꼭 4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이 중에 있어도 되고 요 사이에 있어도 되고 그리고 최소한 어디까지 4가 아니라 7까지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 아니고요. 여기서 7까지 포함을 이렇게 해서 가면 되면 여기서 만족한 집합 P 원소 하나 7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 X는 P도 되고 Q도 된다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범위가 4가 아니라 7까지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족하는 K는 2, 3, 4, 5, 6, 7 그리고 1. 그래서 개수가 모두 7개가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번 설명하겠습니다. 0은 A보다 작고 A는 B보다 작고 B는 1보다 작은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세 개의 관계가 있습니다. 대소관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요. 대소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뺄셈을 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A에서 B를 먼저 다 빼기 볼 건데요. A가 B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3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고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AB 두 개곱보다 B가 조금 그래도 더 커 보이죠. 각각을 대입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B에서 먼저 A를 한번 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시고 마이너스 AB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통분을 해야 되나? 그럼 통분을 만약에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마이너스 A제곱이고 B제곱이고 그러면 통분했는데 뭔가가 안 나오네.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따로따로 떼어내서 한번 적어봐요. 그럼 AB분의 A니까 밑에는 B가 살고요. A가 하나 남았고요. 밑에는 A가 살고 B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AB. 아까 거는 좀 불편했는데 이거는 그럭저럭 괜찮죠. 이거는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로 되니까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 약분해서 얘는 최소한 2보다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a, b의 두 개 곱은 분수의 곱이기 때문에 최소 1보다 작습니다. 그러므로 2에서 a, b를 빼는 것은 항상 0보다 큰 결과를 나온다. 그러므로 두 개 뺀 것 중에서는 b가 더 큰 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에서는 b가 더 컸고요. 그 다음 이제 a하고 c를 먼저 해볼게요. a, c 중에서는 누가 더 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그래서 그럼 이제 A에서 B를 뺄 건데 A에서 A 빼기 C를 해볼게요. 그럼 A는 AB가 될 거고 C는 B분의 A 플러스 B. 자, 이것도 통분을 하면 또 불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AB가 되고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고 요거는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보다는요,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렇게 가로 안에서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AB는, 요거는 그냥 1보다 작은 수고요. 요것도 분수니까 약분시키면, 그리고 여기 더하기 1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결과는 1보다 항상 크거든요. 그래서 AB를 빼는 것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은 수가 될 테니까요. 그러므로 A하고 C를 관계 되면 C가 더 크구나. A하고 C를 따지고 보면 C가 더 크구나. 그럼 A가 보면 B가 더 큰가 C가 더 큰가를 또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B에서 C를 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B에서 C를 빼면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B. 자, 이렇게 나오죠. 통분을 딱 하려면 또 불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따로 다 떼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건 AB분의 A니까 밑에 분모분의 A가 남고요. 여기는 A분의 B가 남았고요. 빼기 요거는 B분의 A가 남고 요건 마이너스 1. 마침 이거 두 개 없애주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우리가 아까 B를 대님 아까 2분의 1을 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분의 3분의 1 계산하면 2분의 3이 1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BC 중에서는 B가 더 커요.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고 BCA B가 제일 그 BCA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네, 잘하셨고요. 355번 설명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1, 2, 3, 점점점 9하고 10까지인 것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전체 집합이고 두 개의 부분 집합, 이것의 부분 집합 중에서 A, B에 대해서 집합 A하고 집합 A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한 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는 썸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집합 B에 들어가는 모든 원소의 합을 SB라고 표현했고 여기까지는 새로운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러니까 두 부분 집합 AB가 있고 그 집합의 원소를 다 모두 더한 것을 SA라고 SB라고 하자라고 이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보는 A 집합과 B 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두 개의 교집합은 2, 3이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뭐냐면요. 그 S의 모든 원소 그리고 A의 모든 원소 B의 모든 원소 두 개를 곱셈한 거예요. 이거 요사이가 곱셈이라는 뜻이겠죠. 이거 곱하기 한 거의 최대값이 뭔가요?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원이 명제 단원이잖아요. 명제에 들어간 건데 명제 단원인데 집합에 간 형태는 집합이고 단원은 명제인데 이거 두 개의 합을 원소들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AB가 되는 거니까요. 이 구집합은 2하고 3이고요. 나머지 1, 2, 3, 4, 5, 6, 10 중에서 나머지 모두의 2와 3을 제외한 1, 4, 5, 6, 7, 8, 9, 10 이것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SA라고 얘기하는 것과 S, B 원소는 여기 있는 건 싹 다 무조건 다 더하는 거에다가 2하고 3을 중복해서 더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냐면 아까 A하고 B 이렇게 지워졌으니까 2하고 3이고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이것들의 모든 원소를 더하기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1이고요. 그리고 2, 3을 각각 더할 건데 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이
5번 반복되는 거죠. 11이. 그래서 5를 해서 여긴 합은 55입니다. 그런데 2, 3을 두 번씩 더하기 때문에 여기다 또 다시 5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60. 이것의 모든 답은 6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으면 답에다 고르면 될 건데 답이 다 세 자릿수죠.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 이것의 곱이라고 질문한 거, 이것의 제대값이에요. 자, 이쯤 오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될까요? 이게 산술기하 평균을 말하는구나. SA 두 개 더한 것에 이거는 2 루트 씌우고 SA 곱한 거, 이거 곱한 것보다는 곱하고 루트 씌운 것보다 얘가 더 크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60입니다. 양변 루트 제곱식, 우리가 질문이 이거니까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되고 나누기 4 하는 것이 이것이 SA 곱하기 SB보다는 큰 거겠죠. 이쪽이 더 크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이 최소값이 아니지. 이게 3600이니까 3600이니까 그럼 900이 나오겠죠. 그래서 SA, SB 한 것은 900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가장 최대값은 9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